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 질문부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저도 네. 처음 봐요. 장군인데 나와가지고 무속인이 되고. 아니 전문 무속인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취미 무속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납득이 어렵습니다. 장군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뭐 불미스럽게 나왔긴 했지만 무속인 활동을 또 한고 이 사람이 내일 안에 또 관여돼 있고 이 부분이 참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무속인 하는 건 죄가 아니고요. 네. 거기다가 내란 이게 뭐냐면은 네. 이제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비선 라인이 강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무속 라인이 무속 또 라인. 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비선하고 무속이 딱 얽히면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김건희 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란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왜 김건희가 그 계엄이 있고 비상계엄 끝나고 해제되고 난 다음에도 오비한테 네. 전화를 무척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떠돌았는데 맞습니다. 아니 이런 오비 아니었냐. 이 내란 계엄하는 거에 기획한 이런 오비들한테 연락을 했던 거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무섭죠. 무속이 처음부터까지 이 정권을 지배한 거 아니냐 생각도 들어요. 아니 저는 이 생각은 굉장히 들었는데요. 네. 윤석열 정권에서 발탁된 사람들을 보면은 네. 하나같이 뭔가가 구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솔직히는 김용현 네. 전 장관도 그 양반도 결국은 사성 장군에 못 올라서 근데 그것도 스캔들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 자기가 아니에요. 대대장 때인가 연대장 때인가 뭐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근데 이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성폭력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직위 해제당한 사람이고 실제로 이 사람 뭐 형도 살지 않았나요? 예, 실형 1년 6개월인가요? 나중에 집행유예 풀려나긴 했지만 아니 그리고 살았었어요. 이상하게 예. 예전에 그 탄핵에 거론돼 있던 정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작년에 강서구청장 나갔던 사람도 이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인데 네. 사면해가지고 내보내. 이건 뭐냐면은 구린 사람들을 주변에 두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충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하. 이게 한 가지. 두 번째는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게 예. 이게 뭐냐면 정부의 개선 라인에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뭔가를 작동하게 만드는 네. 이 네트워킹에 너무 능하단 말이죠.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거 대통령이 직접 했겠어요? 예. 또 뭐 김건희가 관계 있을 것이다. 비선 라인이면 다 아. 그쪽에 생각이 되죠. 자, 무속, 비선 두 개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무속 딱 하면은 이제 뭐 결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속의 우리는 비선. 영이 통한다. 네, 무속의 비선. 네.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그 얘기를 했대요.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다. 김용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보면 그 12월 3일 오후 10시가 계엄, 내란 그 시점 아닙니까? 네. 이것도 무속으로 정해진 거 아닌가? 아니 그 설이 꽤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의심이 되는 게 왜 화요일 날 저녁에 하느냐. 왜냐하면 주말에 더군다나 새벽 같은데 하면은 비상계엄이 성공할 찬스가 굉장히 높은데, 더 높은데. 물론 이제 그때가 명태균 뭐 황건폰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김건희 특검이 10일 날 통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있었긴 하지만 화요일 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 10시면 아직 우리 다 활동할 시간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시가 무슨 뭐의 계시에 의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밝혀져 봐야 알겠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그 대통령 당선된 날부터 딱 1000일 되는 날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슨 뭐 8천이라는 예, 숫자까지도 8천 있던데. 숫자까지. 네. 예. 그렇던데. 워낙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무속이 워낙 관련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뭐 기미가요에서 네. 나오는 1000이라는 숫자, 8000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오냐. 그다음에 이태원
가령 우리가 참사가 네. 있었을 때도 일본 신교가 뭐 했다.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근데 이런 게 무슨 문제냐 하면은 비상계엄 하나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네. 이거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그런 이상한 무속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더 흉흉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그럼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은 또 무지를까? 그러니까요. 무슨 또 계시를 받았냐? 천공은 지금 나와가지고 석 달 있다가 석 달 동안 괜찮다고 석 달 있다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계시를 받은 거냐? 근데 이거 다 드러났잖아요. 네. 무속으로 했던 게 얼마나 국정을 망가뜨렸는지 이번 비상계엄 이 내란조차도 실패하게 만들었는지 다 아는데 여기서 또 탈출하려고 하는 게 저는 자기 부동을 계속 파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무속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민주당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24일까지는 특검법 공포해라라고 하는데 한덕수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덕수는 이제 지금 사면 초과가 되죠. 네. 일단은 이제 이분도 비상계엄에 연루돼 있다라고 하는 내란죄에 연루돼 있다는 게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한동훈하고도 붙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또 국힘 쪽에 얘기 들었다가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 생각도 좀 저기를 해야 되고 네. 국회의장하고도 가까워야 되고 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냐 하면은 아마 본인으로서 지난번에 권한대행 맡으면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임무로 네. 지금의 국정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겠다. 근데 이미 실패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권한대행이 됐으면 지금 사실은 사람들의 지금 대한민국의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났으면 이게 헌재에서 어떤 과정으로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줬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의 거부권이나 이런 걸 쓴다라고 하는 거를 왜 중요하지도 않는 이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하면 가장 중요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걸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양곡법에 대한 거 네. 국회 증언법에 관련된 걸 먼저 합니까? 거부 행사해버렸죠. 그건 뭐냐면 네.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러면서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한덕수의 이 입장은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안 걸리면서 본인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는 중장기적인 안위까지도 도모하려고 하는 예. 이거에 걸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심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24일까지 이제 결정 내리라라고 좀 그래서 압박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저는 열흘 전에 네. 탄핵 가결될 때 그때 총리까지 탄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총리 문제가 되면 부총리 하고 네. 그 다음에 3위가 되는 교육부총리로 하든가 이주. 예.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건 원칙을 지켜야지 이게 나중에 탈도 없고 지금 당장에 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지난 목요일 날부터 굉장히 위기의식이 발동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거는 그거는 분명하게 이유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게 국민들을 안심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거는요. 왜 이러냐. 지금 다 같이 왜냐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것만 되면 되거든요. 네. 헌재 재판관이 9명이 되고 그다음에 윤석열은 체포돼서 구금되고 구속되고, 구속되고 그다음에 그 특검은 발동되고 그 김건희 특검까지 되면 좋겠지만 김건희 특검은 조금 나중에 우선순위에서 그렇죠. 나중이고 내란 특검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일정에 다 맞아서 그거만 딱딱 되면 그거만 되면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일단은 거네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헌재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헌법재판소에서는 명확하게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네. 9명 채워야 된다. 그다음에 이거는 신속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다음에 재판관 3명을 제대로 임명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니까 그거는 좀 안심이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한덕수가 지금 그냥 권한 대행을 한 사람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가능할까요? 문제는 그 임무 중에 하나가 지금 재판관들 임명하는 건데
오늘 내일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네. 3명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참여 안 한다 그러고 3명 임명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까지 보겠다고 하는 게 네. 바로 그겁니다. 내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인사청문회는 오늘 내일 하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보통 2, 3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이제 청문회 보고 채택하고 뭐 오늘 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이가 굉장히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이때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탄핵해야죠. 탄핵해야 된다. 목요일 날 탄핵.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나고 난 다음에 탄핵해야죠. 그래서 24일 네. 그리고 25일 소환 조사도 있고 26일 날 만약에 안 됐으면 네. 탄핵까지 간다. 네, 25일 날 이제 윤석열의 네. 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것까지 다 연결시켜 가지고 일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소환 얘기 좀 하면 25일 날 10시로 잡아놨더라고요. 네. 2차 소환 통보인데. 그것도 봐준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아무도 좀 보지 않을 때 나오라고. 아 근데 크리스마스에 이 사람이 수사에 응할까요? 저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저는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번에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네. 그다음에는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다음에 이른바 경호처하고의 이 대치 관계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른바 장면이 만들어질지도 뭐 추악한 장면이 이게 만들어질지 참 모르는데 걱정스럽네요. 윤석열 측으로서는 추악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는 그냥 더티하게 굴 거다 앞으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더티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추악해요. 아니 어떻게 그래도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분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죠. 직무정지됐지만. 그런데 어떻게 네. 재판의 과정 그다음에 수사의 과정에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불안한 거죠. 아니 그 공수처 죄송합니다. 공수처 이제 압수수색하고 뭐 구속 가능한데 경호실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네, 경호처. 네. 경호처.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그것도 사실 좀 아니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기 권한대행으로서 안 한 게 뭐냐면은 네.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지금 이제 말하자면 트러블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경찰과 검찰 또 검찰과 공수처 그다음 경호처. 그럼 거기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의 원칙을 딱 제시를 했으면은 이런 불안감이 안 드는데 저는 경호처가 저는 일단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경호처도 어쩔 수 없으리라고 봐요. 그럴 때는 뭐 한덕수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어느 정도의 저항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추악한 장면이 나오거나 충돌적인 장면이 나오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뭐 트랙터에다가 실어가지고 데려가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 그런 모습까지 아니 그런 예. 모습까지도 솔직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트랙터로 다 같이 저기를 해서 뭐 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 거예요. 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 좀 늦어지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또 지금은 중진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윤석열 왜냐하면 이거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일단은 계엄과 내란에서 선을 끊어야 그래야지 국민한테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권성동이 원내대표 만들 때부터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점이 사실은 문제가 되냐 하면은 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이 구금되는 시점. 구금되는 뭐냐면 탄핵 의결되는 파면되는 시점까지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많이 걸립니다. 예.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지만 예, 그때 되면은 태세 전환을 할 거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출당을 시켜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진짜 국민의힘에서 제명부터 하고 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리감을 두고 보자. 네. 우리 당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솔직히 뭐 김재섭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괜히 뭐 우스꽝 장난감처럼 얘기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을 때 네.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가령 나경원 거론되던 나경원은 벌써 탄핵에 관련돼서 계엄에 관련돼서 이상한
뻘짓 얘기를 해가지고 네. 신뢰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권영세는 그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여태까지 어느 만큼 중립적인 위치를 좀 했었기 때문에 가령 권영세가 들어오면서 네. 만약 태세 전환을 해서 우리가 한 정당으로 우리는 대통령은 또 여러 대통령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정당으로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정당이다. 그래야 위헌 정당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가령 뭐 주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나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위헌 정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위헌 사유가 되면은 네. 내란에 대한 공모만으로도 여태까지 지난번에 저기 통진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러다가는 정당 해산될 사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그러면서 저기 비대위원장 저기가 되고 나면은 가령 권영세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가장 이럴 때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 뭐죠?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아직도 캐비넷을 가지고 작동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말이죠. 저는 뭐 이상하게 부정선거 운운하는데 그것도 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이 되고 네. 김건희 하나 지키기 위해서 또 김건희에 관련되는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저질러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가 김건희 특검을 저쪽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특검이 발효가 되면 이번에는 딱 두 가지 명태균 그거 두 가지만이 아니라 15개 다 하고 나면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국민의힘 전체 네.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부의 상당한 부분이 김건희의 덫에 걸려져 있다. 이 거미줄에 같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게 아마 그게 심각하게 고민이 될 겁니다. 그 지금 말씀 중에 국민의힘이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8년 전에도 본인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할 때하고 그때 지금하고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아니 그때는 박근혜 개인의 예.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정권을 자기가 친반이나 뭐가 돼가지고 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은 2년 반밖에 안 지냈다. 나도 캐비넷에 걸려 있을지 모른다. 아하. 이러니까는 이렇게 한다라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는 뭐 항상 저기 하는데 몰입애들이에요 한마디로. 몰입해요?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몰입애가 뭡니까? 자기네들의 사익의 도움이 되는 거에선 누구하고도 협잡을 하는 거거든. 누구하고도 손을 잡고 누구도 배반도 하고 거래도 하고 네. 협박도 하고 이러는 몰입애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근데 국민들이 보면 지금 거의 다 알겠어요. 우리 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다 아는 거예요. 나경원이든 권성동이든 진면목 다 보여주고 다 있거든요. 보니까 니네들의 사익을 위해서 니네들 무슨 짓이라도 할 판이고 이렇게 국민을 모욕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만약 구금이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그 시점쯤 되면 그만할 것이다 이렇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구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금을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무슨 추악한 장면을 연출하든 하고 자기네들의 세력, 태극기 세력, 구구 세력을 결집하려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해야 일단 대한민국의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게 앞으로 향후 2주일 동안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구금이 그렇게 필요한데 또 이 국민의힘 앞으로 비대위원장은 누구를 뽑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뭐 권영세 지금 권영세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자기네들이 할 일이고 우리 걱정해 주지 말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 걱정해 줍니까? 왜냐하면 뭐 권성동은 이럴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그냥 내가 비대위원장까지 다 하고 싶다. 본인이 그래야지 의견이 정리가 되고 그렇다 이럴 텐데 그건 뭐 자기네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해도 그냥 지금 뭐 그냥 허우적 되고 있으니까 저렇게 허우적 될 때는 그야말로 비대위원장 저기 다른 사람을 좀 데리고 와서 뭘 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용기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정연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인데 지역구에 이제 현수막을 하나 걸었는데 그래도 이재명 안 된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다가 선관위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뭐 그러니까 선거법에 의한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어느 개인의
등락을 위해서 하는 거는 사전 선거 운동부터 그렇죠.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거 기간만이 아니라 사전 선거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서 이번에 선관위에서 내란 공범이라는 말은 오케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주장이다. 정치적인 주장이다. 그래 괜찮지만 이재명이라는 말을 붙음으로 해서 이거는 어느 개인의 안 된다고 등락을. 낙선을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당선이든 낙선이든.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민주당 쪽에 어떤 사람이 네. 하도 국힘에서 하도 저기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또 나경원 의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네. 우리 쪽에서 오세훈이든 한번 한동훈이든 붙여보겠다. 나경원도 한번 붙여줘봐. 네. 나경원 하면 속으로 은근히 누가 자기를 붙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아는 법조인 출신의 나경원 의원이 그런 식으로 선관위를 매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빨리 좀 이 국면을 안정시키려면 한덕수도 잘 판단해야 되고 또 윤석열 구금. 윤석열 구금 특검 출발. 그러고 나면 현재 재판관 탄핵. 3명, 예. 3명 임명. 그게 요거 세 개만 딱 세 개만 딱 해놓으면은요. 되네. 지금처럼 우리가 맨날 남태령에서 아무리 일어나고 저거 해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태령에 있는 농민들도 얼마나 가슴이 저기 아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밤잠을 설치고 이러는 거는 조금 덜 해주고 네. 무엇보다도 주가하고 네. 그다음에 환율이 좀 그러니까 환율 잡아야 돼. 큰일 환율 났어요. 1,500원 이상 올라가면 큰일 큰일 납니다. 납니다. 그거 다시 회복하는데 안 돼요. 몇 달 걸려요. 아.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곧 들어오지 예, 않습니까? 1월 달부터. 그 전에 안정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